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리뷰 대신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1라운드 때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얼굴들이 아마 많이 경기장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 약간의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리그 경기장 혹은 축구장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경기를 어떻게 즐기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괜찮을까요? 한번 차차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축구장에 가서 그 경기를 즐기려면 축구 종목 자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축구 경기장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축구 자체에 대해서 여지까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축구를 원래부터 좋아했고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경기장에 좀 자주 가셨겠죠. 하지만은 이제 월드컵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인기를 끄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축구장에 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축구장에 가보시면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드실 거고 이거 여기서 어떻게 놀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축구장에는 축구장 나름의 룰이 있다. 왜냐면 그게 제가 경기장을 여러 번 수십 번씩 다녀보면서 느낀 그 방법대로 즐기시는 게 그래도 어떤 경기장이나 분위기나 또 축구를 즐기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축구장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같은 경우는 2시 경기나 뭐 4시 반 경기나 뭐 이렇게 경기들이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저는 1시간 전 도착 내지 아니면은 최소한 30분 전 도착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경기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경기가 딱 시작하면은 뭔가 딱 시작하고 끝 하면 끝날 것처럼 왜냐면 중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 전에 가면은 이미 서포터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선수들도 나와서 몸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에 나오는 선발 명단도 1시간 정도 전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다고 하시면 그 전에 가서 몸 푸는 것부터 보시고 그 동안에는 또 계속 서포터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여유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여유가 있어서 그 순간에는 막 응원가도 부르고 할 때 되게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 그냥 눈으로는 선수들 몸 푸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 몸 푸는 것부터 쫙 봤을 때 이제 경기에 뭔가 몰입감이 생기는 거지. 그냥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1분 전에 도착해서 딱 경기 보고 1분 후에 딱 나온다. 종료하자마자. 그런 건 저는 이제 축구장을 제대로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는데 에펠탑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에펠탑을 보러 가겠다고 해서 에펠탑 앞에 딱 내렸다가 에펠탑을 다 보고 나면은 거기 타고 딱 헬기를 타고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재밌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프랑스 파리의 분위기도 좀 느껴봐야 되고, 가서 주변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지, 그 프랑스 파리 안에 있는 에펠탑을 보고 싶은 거지. 그냥 에펠탑 서 있는 철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일찍 가셔서 분위기도 좀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팬들의 응원가도 좀 알아두셔야지 경기 중에 같이 조금이라도 부르면서 혹은 알아들으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에 또 중요하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보통은 간식이죠. 예,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영화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축구랑 많이 비교되는 야구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뭐 좋아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좀 먹으면서 보는 거 네, 가벼운 주전부리를 먹으면서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야구장에서 치킨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구장에서는 치킨을 어, 이렇게 추천드리거나 제가 선호하진 않습니다. 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축구랑 야구를 뭐 이렇게 뭐가 낫다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종목 특성상 야구는 공수교대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투수가 던지는 사이에 그 시간들도 좀 있고 한데 축구는 전반전 45분이 사실은 뭐 던지기 타이밍이 있긴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잠깐 눈 떼면은 막 골이 들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맥주 마신 게 너무 이제 많이 마셔가지고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골이 들어갔는데 그 경기를 1대 0으로 이겼다. 이런 경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을 오래 뗄 수 있는 음식들, 치킨 같은 경우는 흘리면 이제 몸에 묻으면 안 되니까 젓가락질하고 이제 눈을 떼고 딴 데를 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일이 터져요. 하필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축구장에서는 가벼운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맥주를 좋아하더라도 육포라던가 아니면 눈을 안 떼고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과자 같은 거, 간단한 과자 같은 거 그런 거에 맥주나 뭐 이런 것들은 좋죠. 맥주도 이제 거기서 그 매점에서 파니까 그런 거 같이 즐기시면 좋고,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뭔가 젓가락질을 해야 되거나 자세히 봐야 되는 음식들은 지양하시는 게 저는 경기 몰입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성에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서 친구들하고 경기 이제 리뷰죠. 어떻게 보면은 리뷰를 같이 하고 막 떠들면서 오늘 경기장 뭐가 좋았고 막 야 오늘 진짜 뭐 응원가도 너무 재밌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가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경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들은 상당히 뭐 많은 팬들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왜냐면 저 말고도 다 축구장 많이 다니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설명은 주로 제가 이 축구 입문자들 혹은 이제 초심자들 혹은 이제 제가 데려가기로 해서 데려가는 친구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술적인 면인데, 그게 이제 저는 더 알아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정석이라고 해서 상대편, 예를 들면 전북현대 경기다. 그러면 내일 이제 수원삼성이 원정을 오잖아요. 근데 수원삼성이 원정 오는 쪽 경기석이 아니라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 경기장은 보통 그 스탠드가 4면에 있다 그랬을 때 한 면은 이제 원정팀한테 주고 나머지 3면은 이제 홈팀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특성상이 있을 때 이제 일반석에 갔을 때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홈팀을 응원하실 거라는 걸 전제로. 자, 지난 시즌에 내가 지금 응원 가려고 하는 그 경기장의 주인인 팀이 몇 위 정도를 한번 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술적인 게 조금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하위권에 가 있던 팀들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가 맞겠죠. 의미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경기를 안 하는 팀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팀들일수록 조금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본인들이 좀 흔들고 먼저 골을 넣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FC 서울은 지난 시즌 9위였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 이번 시즌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들은 이제 어떤 경향성 경향성 안에서 약간의 예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은 상위권 팀들하고 하위권 팀들하고 좀 보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게 대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울산 경기를 조금 같이 본 친구들과 같이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많이 물어봅니다. 야, 울산 1, 2고 잘한다면서 왜 쟤네 저렇게 자꾸 좌우로만 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대구 FC 경기 예전에 갔을 때 야, 대구 요즘 막 축구 엄청 재밌게 한다면서 수비 엄청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맞는 말인데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특성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수비 라인입니다. 우리 팀, 내가 응원하려고 하는 팀의 수비 라인이 높은가 낮은가.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라고 하면요, 이쪽이 이제 우리 팀 골키퍼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최종에 잡혀 있는 우리 골키퍼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선수들, 주르륵 서 있는 선수들이 보통 수비수들인데, 여기가 5명이 될 때도 있고 어떤 팀은 4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르는 수비 라인은 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 중에 높이가 여기 잡혀 있느냐, 혹은 여기 잡혀 있느냐, 혹은 여기 잡혀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시면은 우리 팀의 컨셉트를 알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전후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앞뒤 간격, 그러니까 앞뒤의 깊이라고 높이, 뭐 깊이 높이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요걸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깊이 내려선 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골대에 가깝게.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이 골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은 이 골대 앞이거든요. 요만큼에서 골이 제일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골대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 여기서는 골대가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각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골이 제일 많이 나는데 요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팀들이 대체로 수비 라인이 이 뒤에 있겠죠. 여기부터 막으려고 하는 팀들. 그래서 요런 팀들은 주로 수비를 단단하게 쌓고 역습을 하는 유형의 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대구FC 정도나 아니면은 지난 시즌에 인천인데 사실 인천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원FC라던가 이런 팀들이 요런 축구를 많이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공격적으로 라인을 높여놓고 경기 운영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상위권 팀들이 이런 경기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라인이 아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가 있어서 최종이 여기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한 20m에서 30m 전진한 팀들이 있어요. 이런 팀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주도하면서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상대편은 이쪽에 많이 모여 있겠죠. 수비하려고. 네. 이쪽에 상대는 강한 팀이니까 이쪽에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주도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공을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은 조금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비가 낮은 팀들은요. 그 속도의 그걸 보세요. 수비를 많이 할 겁니다. 수비를 많이 하지만 이 최종 여기서 공을 뺏어 가지고 상대편 골대 쪽까지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 이 속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에 조금 무게를 두시고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지금처럼 수비 라인이 높은 팀들 있잖아요. 높은 팀들은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좁은 걸 제가 뒤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 좁은 거를 어떻게 짧게 풀어서 여기를 헤집고 들어가는지를 보시는 게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수비적인 팀들은 일단 수비에서 역습으로 전개하는 형태 라고 해서 상대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뒤를 치는 역습의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비 라인이 높아진 데서는 주도권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그런 공격 전개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하는 패스들, 공격적으로 앞으로 찌르는 패스들, 이렇게 찌르는 패스들보다는 좌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이쪽에서 공을 돌리면 수비가 자연스럽게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넓게 열리게 되는 이쪽으로 빨리 얼마나 좌우를 전환해서 이쪽으로 흔들어 놓느냐, 좌우를 흔들어 놓느냐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뒤를 한번 보세요. 앞뒤를 우리 팀의 앞이 그러니까 최종 라인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팀인 거고 뒤에 있으면 조금 수비적인 팀입니다. 공격적인 팀이면 얼마나 섬세하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시면은 경기에 어떤 초점이 글로 가는 것이고 이 뒤쪽에 내려와 있는 팀들은 일단 수비예요. 일단 수비인데 얼마나 빠르게 공격으로 뛰어나가는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제가 지금 또 다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공격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좌우 간격 얘기 약간 좀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 연결된 얘기거든요. 결국 골은 이 지역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촘촘하게 틀어막는 게 수비적인 팀들 혹은 수비를 하고 싶은 팀들의 그 특성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뭐 공격적인 팀으로 제가 이제 상정을 해놨지만 여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진한 팀들조차도 본인들 진영을 수비할 때는 여기를 단단하게 쌓게 돼 있어요. 수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좁게이고 그러니까 목표가 좁게이고 공격은 대체로 넓게입니다. 왜 좁게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넓으면요. 수비를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렇게 수비가 넓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경기 중에 수비들이 이렇게 좌우를 다 4명이 균등하게 4명이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1대1 싸움 공이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1대1 싸움을 벌이는데 공격수한테 돌파를 당하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 제쳐졌을 때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게 수비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골대 앞에 촘촘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수비적인 팀들이 이 공격 전개를 수비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공이 이쪽 7번이 잡고 있다는 거를 예정해봤을 때 대체로는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좁게 서요. 그래서 이 7번 선수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여기를 돌파해서 들어오면 빨리 도와줄 수 있게. 그래서 간격을 좁힙니다. 좌우 간격을 좁게 만드는 게 수비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선수가 예를 들면 7번이 돌파에 성공해서 1루 들어갑니다. 그럼 3번이 또 나와요. 막으러. 그러면 이 선수도 같이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연쇄적으로 막을 수 있게. 이게 이제 축구의 재밌는 점인데 1대1에서 꼭 진다 그래가지고 팀이 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좌우로 크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전환이 되면요. 이렇게 해서 이쪽 11번으로 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5번으로 나가는 순간 수비 대형이 변합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여기로 가는 순간 골대랑 멀어졌죠. 좀 덜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여기다 이제 수비를 재정비하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일로 오면 조금 이동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경기 출발할 때랑 비슷하게 되죠. 일로 가면요. 또 조금 이동해요. 왜냐면 공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로 나가면요. 이제 더 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일로 들어가면 아까처럼 또 좁혀서요. 이렇게. 그래서 공격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수비는 촘촘하게 얼마나 우리가 촘촘하게 잘 서느냐. 우리가 조금 수비적인 팀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라인을 조금 낮게 운영하는 팀이라 그러면 얼마나 촘촘하게 서 있고 상대가 공간을 쓰지 못하게 잡는지. 여기도 앞뒤도 촘촘해야 돼요. 앞뒤도 이렇게 촘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골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에 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게 수비적인 팀들이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간격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공격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를 빠르게 흔들면 이게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오는 것들이 이동해 와서 이 자리를 잡기 전에 여기를 빨리 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공격적인 팀들은 여기를 넓게 쓰고 싶어요. 공격은 넓게, 수비는 좁게, 공격은 넓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오른쪽에 갔습니다. 다시 한번 전환 반대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오다가 여기 온 거를 바로 넘겨줍니다. 아까는 여기 2번 거쳐서 갔잖아요.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넘겨보면 그때는 한 이쯤 와 있다는 거죠. 이쯤 와 있는데 한 번, 2번에서 여기서 바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공이 단반에 넘어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공이 사람보다 빠르다. 여기 공을 잡으면 이 선수가 아이쿠 위험하다 하고 후다닥 뛰어나오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공을 빨리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격적인 전개를 하는 팀들, 우리가 수비 라인이 높다 하는 팀들은 좌우를 빠르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 선수들이 좌우를 써서 상대를 이렇게 벌려놓을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뭔가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다시 좁혀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넘겨서 이쪽을 넓게 쓸 수 있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빨리 왔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골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침투할 공간들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을 이렇게 좁혀서 버리면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기가 벌써 싫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밀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실 때는 대체로 좌우 간격, 그 다음에 앞뒤 간격, 앞뒤의 높이, 그거를 잘 챙겨보시면 경기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공격적인 팀인지 수비적인 팀인지를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지 우리 팀이 왜 자꾸 저렇게 공격을 안 하고 자꾸 수비만 하지? 이런 것들이 잘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공격적인 팀이라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즌 우승팀인데 준우승팀인데 왜 자꾸 저렇게 뒤에서 뭔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만 돌리고 막 뭔가 공격을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수비가 단단하게 쌓여 있으면 우리 팀이 공격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공격을 잘하면 상대 수비가 단단하게 쌓으려고 해도 단단하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이해해 주시면은 경기를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 중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것들이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응원가를 같이 부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저랑 축구장 가서 재밌었다 이런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축구장을 맨날 다니니까 축구장이 조용히 보는 데가 아니거든요. 영화관이 아니거든요, 축구장은. 그래서 축구장은 마음껏 소리쳐도 되고, 저는 이제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예전에 이제 혈기가 더 왕성했을 때는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경기장에서. 심판이 너무 이제 이상하게 불구하면 심판한테 막 너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절대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봐도 되고, 아쉬운 장면에서는 같이 아까워해야 되고, 또 선수들한테 힘을 주고 싶을 때는 목소리를 내셔도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면 주변에 쳐다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야유합니다. 상대편이 뭔가 우리 팀한테 거친 반칙을 했다, 그때 야유를 막 퍼부으면 옆에서 다 같이 놀지, 우리나라 그 분위기상 처음에는 눈치 보는 것 같다가 나중에 괜찮은 것 같으면 정말 잘 노시거든요. 그러니까 응원가나 혹은 본인들의 그 감정 표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경기장에 좀 일찍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본인이 좀 알 수 있는 응원가들 같은 경우들이 있으면 같이 흥얼거리시면서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응원은, 그 득점했을 때 모든 팀들이 하는 그 득점의 그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그니처 응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오렐레라고 해서 득점할 때마다 이제 뭐 어깨 동무를 하고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그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응원가들 중에 하여튼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응원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가셔서 같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즐겁습니다.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데려갔을 때 아무래도 애정이, 팀에 대한 애정이 혹은 관심의 정도가 저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주고 이 선수가 어떤 선수야 무슨 선수야 라고 설명을 해줘도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득점이 들어갔을 때 와, 뭔가 이 분위기가 경기장이 뜨거워졌는데 같이 응원하는 그 맛에, 야, 축구장 이거 뜨겁네, 이런 느낌 자체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물론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즐기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즐기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 팀이 가장 잘하는 응원들은 몇 가지는 조금 배워가시는 것들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응원가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은, 또 이제 이기고 났을 때 또 그냥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기고 났을 때도 꼭 주로 홈팀을 응원하실 테니까, 홈팀들이 이겼을 때는 또 그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나면 꼭 팬분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영화관에서 그냥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쿠키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거에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전북 그 응원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우렐레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인천 뭐 유나이티드는 만세삼창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천 FC 같은 경우는 그 승리의 랄랄라라고 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를 같이 팬분들끼리 어깨동무를 해서 같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즐기고 오셔야지 경기장을 다 즐기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끝났다고 저기 주차장 막히는데 하고 나가시지 말고, 그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같이 즐기시면은 더욱더 재밌는 경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갈 때도 좀 느긋하게 가시고 돌아오실 때도 좀 느긋하게 돌아오시면은 축구장의 그 어떤 즐거움의 진면목을 좀 다 즐기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축구장이라는 게요, 사실 매번 즐겁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축구장을 많이 다니지만 축구장 자체가 매 경기가 5골씩 6골씩 막 7골씩 막 골 폭죽이 터지고 막 멋있는 장면들이 매번 나오고 이런 경기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어떤 잘하는 팀들끼리 만났어요. 진짜 유명한 팀들끼리 둘이 만났는데 이 두 팀이 서로 너무 지고 싶지 않아서 신중하게 경기를 하다 보면 또 노잼 경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오늘 내가 경기장에 갔는데 오늘 뭐지 왜 이렇게
공격도 잘 못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신중하기만 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고 하는 경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축구의 전반적인 우리 K리그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신중하게 경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라운드는 2라운드인데 1라운드에서 졌어요. 그럼 2라운드는 이기고 가고 싶겠죠. 그런 때는 팀 자체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점하면 경기 힘들어지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축구장에서 가장 감격하고 그런 경기들은요. 사실은 10번 가면 한두 경기쯤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매번 제가 찌릿찌릿하는 게 아니라 한두 경기는 진짜 가서 야, 집에 오는 길에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야, 미쳤다. 쩔었다 오늘 진짜. 내가 오늘 경기장 안 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 이러면서 오는 경기가 한 10번 가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 많으면. 근데 그 한 번이나 두 번이 여러분이 가 계셨을 때 경기장에서 느끼면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나머지 재미가 없더라도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 한 번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좀 재미없다 그러셔가지고 그 K리그 자체나 우리 팀 경기가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파보시고 다시 한번 가보셨을 때 그때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구장도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편해지거든요. 처음에 가면 응원가 부를 때도 막 눈치가 보여요. 내가 뭐 내가 맞게 부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다 보면은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때가 이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편하게 가서 즐기시겠지만 또 다음에 가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제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경기장에 훨씬 더 많이 가신 그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어찌됐든 매주 경기장 찾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경기를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공지는 올리긴 할 건데 2라운드는 제가 리뷰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경기를 거의 못 볼 것 같은데 저 대신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